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의 한 구절입니다. 시인 안도현, 법원이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열흘 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판결한 바로 그 사안이었습니다. 배심원 전원 무죄가 유죄로 둔갑한 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오늘 뉴스바는 시인 안도현이 당시 제기했던 의혹, 도난문화재인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더 궁금해집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시인 안도현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열흘 전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그리고 어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심경이 많이 달랐을 텐데요. 잠시 그 당시의 심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국민참여 재판을 할 때 열흘 전에 네. 그 배심원 7명 전원이 그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가 죄인이 될 수 있는 그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서 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어제 그 재판부는, 일부 무죄, 또 일부 유죄. 결국은 저한테 그 유죄, 선고를 한 거죠. 네. 참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데, 어제는 그 선고가 내려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분노스럽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재판부도 참 안쓰럽다. 그렇게도 또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동정심도 생기고요. 예. 혹시 지난해 그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지낸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해에는, 정권 교체에 했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캠프에 참여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게, 일단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제의 판결을 제가 좀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판결이 허위 사실은 아니었다. 다만 비방이 인정된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는데 선고를 유예한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번 판결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판단과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겁니까? 금방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배심원들은 이게 과연 그 죄가 되냐 안 되냐를 그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 판결을 한 거죠. 그날 국민참여재판이 한 14시간 동안 열렸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상당히 받아들여가지고 예. 제가 그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글을 올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선대위원장이면은 상대 후보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조국 교수 트윗도 봤습니다만. 예. 선거의 그 어떤 토론과 그런 비방. 그래서 비방이라는 거, 원래 그 법적으로는 비방이라는 게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박근혜 후보를 헐뜯은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헐뜯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진정으로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그 문재인 캠프를 활용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사라졌다는 내용, 그것을 한때나마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소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도록이나 논문 이런 데 10여 군데 이상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지. 네. 그거 가지고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보도를 보니까 17건의 트윗을 올렸다고 돼 있더군요. 네네. 네. 이번 사안 쟁점을 좀 더 명확히 우리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왜 법정에 서셔야 했는지부터 여쭤보죠. 검찰이 문제 삼은 트윗들 17개 다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체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검찰하고 저하고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검찰의 그 공소 요지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목을 훔쳐가서 소장하고 있다라고 제가 주장했다는 건데, 네. 저는 어떻게 주인이 그 소장자가 자기 물건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내가 우리 집에 사는데 내가 우리 집을 훔쳐갈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고, 제가 그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 가지 기록들에 박근혜 소장이라는 게 있다. 이 안중근 의사 유목은 지금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요거의 소장과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정희라는 이름하고, 네. 76년에 그 당시 홍익대 이사장이던 그 이도영 씨가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기증한 거거든요. 그건 네. 문화재청도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후보는 그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퍼스트 레이디 대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본인 홈페이지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박근혜 소장이라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연한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예. 뭐 제가 트윗을 봤을 때도 이게 문화재청에 도난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데 한때 박근혜 후보가 소장했다는 기록들이 나온다. 그래서 네. 이 도난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여전히 박근혜 후보 소유인지 예. 아니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걸 박근혜 후보가 뭐 훔쳐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검찰이 좀 국어 공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아마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거나 소설을 잘 쓰고 있는 거죠. 소설 잘 쓰고 있는 거고, 그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게 이제 도난 문화재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네. 그 밑에 이제 아주 작은 글씨로 괄호를 치고 소재 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누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이게 도난 문화재지, 소재 불명 문화재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검찰 주장은 제가 자꾸 도난 문화재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박근혜 후보가 훔쳐갔다는 인상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의 소설입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목은 여전히 도난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안중근 의사 유목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죠? 저는 한 10여 년 됐나요? 어떤 출판사로부터 그 안중근 의사 그 전기를 써달라는 그 청탁을 받고, 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하기 직전에 쓴 글씨가 뭐 100점이 넘는 글씨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대부분 일본인 간수들한테 써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그 중에 일부분 한 몇십 점이 국내로 이제 돌아오게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전부 안중근 의사가 그 당시에 썼던 유목은 국가 보물로 일괄적으로 70년대 중반쯤에 지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점이 이제 박정희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게 지금 이제 없어진 거죠. 네. 그 유목에 적혀 있는 글귀가 치악의 악식자 부족 여의 이거죠. 네. 예. 어떤 뜻입니까? 그 뭐 굳은 옥과 밥을 부끄러워하는 자하고는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뭐 청렴한 어떤 안중근 의사의 그 삶의 태도가 묻어 있는 구절이죠. 예. 그래서 그 보물을 일괄 지정해서 뒤에 다시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뭐 네. 몇 500 몇 다시 몇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유목은 569-4로 돼 있더군요. 예. 근데 재판부가 이 박근혜 후보가 그 현재 안중근 의사 유목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는 뭐 과거 소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까? 그 재판부도 하지 않았고요. 네. 뭐 어제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의원을 NLL과 관련해서 그 검찰이 소환 조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대화록을 유출한 김무성 의원이랄지 권영세 대사는 아예 서면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요즘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봤는데요. 예.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안중근 의사 유묵의 소재를 찾으려면은 검찰이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수사하거나 뭐 수사라는 말이 좀 무리면 서면 조사라도 해서 네. 그것을 검찰이 입증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예 그걸 할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자, 조금 전에 1976년에 홍익대 이사장이던 이도영 당시 이사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소장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억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내에서 그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공신력이 있는 게 안중근 의사 숙모회라는 곳입니다. 네. 그 숙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고요. 뭐 이 단체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고 실제로 중요한 일도 많이 했고요. 예. 그런 단체들에서 발간한 도록에 요 유묵의 사진과 함께 그 밑에 소장자 박근혜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전부 합치면 한 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열 몇 가지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 글을 올린 거죠. 네. 그 책도 있고, 보니까 신문 기사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뭐 세계일보, 또 뭐 국방일보 이런 기사도 있었고, MBC의 시사 매거진 2580에서도 취재를 했었고요. 네. 그 세계일보 기사가 나왔던 시점이 1993년으로 보도에 나와 있던데요. 예. 그 당시면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신문 기사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요. 네네. 그랬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2580에 보면 2580 2011년도에 방영된 회죠. 예. 거기에 보면은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이던 김호일 교수의 증언이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증언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때, 그러니까 전두환이 청와대를 장악했을 때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 김호일 선생이 이번 재판에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증인으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없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럼 기억이 없다 그러시면은 그 보도를 보여드리죠. 그 인터뷰를 직접 하셨죠. 물론 그 프로그램을 다 봤고요. 네. 그런데도 내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그래요. 네. 그 2580 보도될 당시에 박근혜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였나요? 예. 입장이 있었던가요? 예. 그 입장은 보좌관을 통해서 나는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고 본 적도 없다라는 게 이제 전부고요. 그게 이제 요 유묵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해명의 전부입니다. 본인이 어떤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말이죠. 이번에 재판을 하면서 실은 이거 변호인 측에서도 하나 찾았고 검찰 측에서 하나 찾은 건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박근혜 소장이라는 기록 말고 다른 게 또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연도는 지금 기억이 금방 안 납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문화재 관리 실태 조사서라는 것을 문화재청 직원이 그 당시는 문화재 국이었을 겁니다. 네. 직원이 작성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때 안중근 기념관의 관장이 이문옥이라는 분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고요. 네. 그분의 말을 들었다면서 이문옥이 박근혜 측과 접촉을 했는데 이것을 국가에 돌려줄 의향이 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된 건지는 모르는데
메모가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의 메모가 있었는데 그 유묵의 소장자가 박근혜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정수장학회 이사 손미자가 네. 있고 전화번호가 있는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더 뭐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실태 조사서, 그건 예. 1983년에 작성된 것이군요. 굉장히, 맞아요. 그렇게 굉장히 빨리 됐을 겁니다. 지금의 문화재청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예, 문화재국에 공무원 두 사람이, 예, 맞습니다. 예. 조사를 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인, 황희주 씨가 메모를 해놓은 내용이군요. 예. 네. 황희주 씨도 이번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연세 많이 드셨더라고요. 네. 그 필체를 보더니 내 필체가 맞는데. 네. 내가 그때 저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기억이 문제군요. 예. 네. 그리고 안의사 기념관장을 지내셨다는 이문욱, 고 이문욱 씨는, 예. 안의사 기념관장직을 가장 오래 하셨던 분 아닌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의 어떤 제막식이 열렸을 때, 네. 그걸 이번에 또 찾아낸 겁니다만, 그 당시, 그게 이제 아마 80년대 초중반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1980년 3월 26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씨였겠죠. 네. 박근혜 하여튼 현 대통령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그 입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문화재청이 보관하고 있는 수기 메모. 예, 그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청취자들 위해서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더라도. 보물 569호 안중근 의사 유묵, 치악의 악식자 부족 여의, 지정일자 1972년 8월 16일, 그러니까 보물로 지정한 날짜가 72년 8월 16일이고요. 지정 당시 소유자가 이도영 이사장, 그 다음에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한 시점도 적혀 있군요. 1976년 3월 17일. 그리고 이 당시 현재 소장자는 박근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씨의 연락처가 전화번호 적혀 있고 대리인격으로 적은 것 같은데 정수장학회 손미자 이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것을 기록한 필체는 하나인데 그 옆부분에요. 다른 필체에 부기가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부기의 내용을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죠. 세계일보 기사화 93년 2월. 그리고 그 밑에 그거는 아마 그걸 기록한 그 기록을 우리 그 변호인들이 받은 다음에 그거 이제 참고로 아마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기록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원래 기록은 금방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밑에 보면 실태조사 확인됨 이렇게 써놨던데 이것도 변호인이 쓴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판부가 당시 안도현 시인의 지위와 대선 당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후보자를 비방한 것은 맞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공동선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어떻게 보면 책무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연말 당시 저의 지위와 선거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제가 올린 글이 공익적 목적이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인데요. 네. 근데 국가의 보물인 안중근 의사 유묵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찾는 일이 그건 저는 얼마든지 충분한 공익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그 재판부의 이번 그 판결문에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한 표현들이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었다고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중근 유묵의 소장자가 박근혜였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이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떤 한 재판관이 이런 식의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예. 네. 만약에 야당 유력 인사가 이런 유무를 도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 과연 법정에 서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이번 판결을 한 판사 은택이라는 부장판사신데 네. 그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도 낙검수 재판과 같은 결론이 나오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것 같았다. 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그 국민참여재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러한 의도가 판단에 개입됐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예. 뭐 판결의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전 우선 그 안중근 유묵과 관련된 이 사건의 재판장이 네. 선고를 하기 전에 특정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속내를 비쳤다는 것은 아마 이것은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인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좀 정확하지 못한 처신 같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오히려 그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들의 판결을 좀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선고를 연기한 게 네. 이게 국민 참여 재판을 어떤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그런 좀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은 그런 것을 쭉 봤을 때 이 은택 부장판사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분이구나. 또 권력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재판장이 왜 그 낙곱수 재판 운운합니까? 왜 남의 재판까지 거론하면서 네. 이 무슨 국민참여 재판을 혼자 다 책임져야 될 사람도 아닌데 이런 그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 건지 저는 정말 참 네. 답답합니다. 예,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저도 답답합니다. 예. 자, 국민참여재판 경험을 하시면서 그 뭐 배심원들로부터 질문도 받으셨을 거고요. 예, 이 판결의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셨을 텐데, 예. 그 혹시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안 후보에게 감정적으로 호의적이던가요? 문재인 후보에게 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네. 질문이 없었고, 정말 궁금하죠, 속마음이. 네. 저도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내내 14시간 동안 내내 이렇게 좀 굳어있는 그런 표정이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판결이 끝난 뒤에, 그게 밤 한 11시 넘어서였는데, 그때 이제 그 재판장에 들어가니까 그 배심원 분들끼리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유리한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 짐작은 했는데, 네. 그 화기애애 하던 분위기가, 검사가 입장을 하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다시 굳은 표정으로. 그래서 짐작은 했습니다. 예. 네. 자, 시인님께서는 지난 7월이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예. 입장 그대로신가요? 그것은 지켜야죠. 저한테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네. 또 독자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네. 이게 자칫 현실을 외면하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 것도 네. 저항의 한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앞으로 이 글을 쓰시지 않는 것 이외에 우리 현실의 문제, 정치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예. 저는 다만 시를 잠시 쓰지 않을 뿐이지 네. 다른 글은 물론 쓸 거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트위터도 열심히 할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일에 하여튼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시인님의 트위터를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누구에겐가 뜨거운 사랑으로 사는 길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썼을 때는 네. 그것을 읽는 독자들한테 뜨거운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채찍질 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너에게 묻는다의 너는 저 자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선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을에 책 좀 읽으라고 좀 권해주고 싶어요. 어떤 책을 읽어야 되냐면, 그동안 독재 정권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살펴보고, 네. 좀 공부하고, 성찰했으면 좋겠다. 가을에, 바라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 조언을 해드렸군요. 네. 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인 안도현이었습니다.